23평형인데요. 지금 6억 4,500만 원의 실거래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곳은 왜 좀 더 5천에서 1억 정도가 더 고가일까 알아봤더니, 네, 저는 지금 바로 대곡역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한정거 장거리에 위치해 있는 화정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화정역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둥그렇게 둘러 있는데 준공연도를 살짝 살펴봐야겠죠. 1995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20년이 넘은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여전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4번 출구 쪽에 뒤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11단지입니다. 구형 11단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곳은 좀 20평과 2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평은 지금 4억 5천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4평은 5억 4,500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고 있고, 두 가지 20평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3번 출구 뒤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6단지입니다. 이곳은 지금 큰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6평과 그리고 46평, 58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평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46평은 벌써 9억 7,500, 10억에 육박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화정역 인근에서 커다란 평수를 자랑하는 58평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실거래가가 10억을 넘어서 10억 3천만 원 실거래가를 현재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지역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7단지와 8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7단지, 8단지의 특징은 평형대가 단일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형대가 있습니다. 바로 32평을 이루고 있는 곳이 7단지인데요. 별빛마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별빛마을 32평 같은 경우에는 8억 3,900만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단지는 20평형대입니다. 20평형과 24평을 이루고 있고요. 4억 4천에서 그리고 24평이 5억 원대, 5억 3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좀 주변에 보면 20평형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30평형대가 중간, 그리고 가장 큰 평형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3번 출구 쪽. 마지막으로 1번 출구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13단지와 12단지인데요. 주변 지역보다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가 비싼 곳이 바로 이 1번 출구 쪽에 포진되어 있는 아파트 신덕 12단지입니다. 신덕 12단지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가격이 같은 평형대에 비해서 23평 단일평형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이 1000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57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대형 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대형 단지들보다 같은 평형대에서 1억 원 정도가 더 고가였습니다. 23평형인데요. 지금 6억 4,500만 원의 실거래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곳은 왜 좀 더 5천에서 1억 정도가 더 고가일까 알아봤더니, 네, 화정역에서도 상당히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갖춰야 될 편의시설들, 대형마트들이 가까이에 셀세권으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초품화, 중품화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세권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공기 좋은 녹지가 내 집 앞 정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고가였다라는 거. 한 단지가 더 있죠. 바로 13단지입니다. 13단지는 1신 13단지인데요. 이곳은 21평과 23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역시 21평은 4억 원대, 23평은 5억 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화정역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가격대에서 앞으로의 GTX A 노선이 2023년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했을 때 한정거장만 대곡역을 이동해서 GTX A 노선을 이용해 삼성을 이동할 때에는 불과 9분에서 1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30분 안에 강남과 그리고 서울역을 진입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의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사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역으로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은 조금 반경이 넓다 보니까 벌써 저녁때가 다 돼갑니다. 대곡역에서 두정거장, 경의중앙선을 따라서 두정거장이 되는 백마역 인근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정발산입니다. 정발산 하면은 또 전원주택 단지가 있죠. 이곳이 바로 전원주택 단지가 숲속에 지금 쌓여 있게 됐네요. 그리고 지금 그 맞은편으로 있는 곳이 바로 백마역 인근에 있는 지금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단지가 백마마을 5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에서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은 지금 총 1152세대고 22평, 27평, 32평, 37평 단지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격대는 뭐 32평 대표적으로 보죠. 한 6억 7천대 정도 됩니다. 이곳은 백마 4단지. 이곳은 또 백마역에서 초역세권을 이루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이죠. 지금 4단지 같은 경우에도 단지 수가 668세대 정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산에서는 적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워낙 대형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단지가 아주 단조롭습니다. 36평과 48평 대형 단지들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이곳이 아파트 가격을 가장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마역 인근에서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438세대고 연도수도 뭐 1900 똑같습니다. 94년 31평을 한번 보면은 한 1억 정도가 더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그 경의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철로의 소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 바로 후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더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6단지 사이로 나와서 3단지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16평 그리고 17평, 31평 좀 적은 평수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31평은 한 7억 2천 정도 되니까 5단지가 6억 7천인 거에 비하면은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저 비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보통의 일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한 60%에서 70%, 70%도 상당히 높은 전세가율인데, 이 백마역 인근 같은 경우는 70에서 80%예요. 그만큼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거주하기 상당히 좋다, 선호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제가 일산의 대곡과 그리고 화정역 그리고 백마역을 보면서, 특히 대곡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곡역 인근의 펜타 역세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그 푸르른 녹지였다라는 사실에, 그렇다면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가득 찬 이야기거리가 생길까 굉장히 가슴 설레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들, 바로 한두 정거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 화정과 백마를 또 이렇게 탐방하게 됐습니다. 백마역 인근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